신상사는 유일하게 1세대 주목들과 어깨를 나란히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고, 게다가 현재까지 실제 신상사파는 최고 상위층 조직의 두목까지 이르게 된 인물입니다. 내가 바로 오상사야 임마! 이 시대는 다수가 한 명의 집단으로 공격하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고, 무기를 드는 것은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는 시대,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시대는 낭만 시대라고.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오상사가 신상사로 나왔습니다. 오상사는 라재홍님이죠. 신상현의 외모에 비하면 굉장히 잘생기신 분입니다. 라재홍님의 말에 따르면 오상사의 연기가 여태껏 신상사의 역할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며 같이 밥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모도 카리스마도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신상현은 실제로 시라소니를 만나봤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화룡과 같이 지낸 경험도 있는 인물입니다. 범서왕파 두목 김태촌이 인정한 몇 안 되는 두목 중 한 명이죠. 이 영상은 반사회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며 범죄의 근저를 기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상사의 상사는 군대 계급입니다. 상사 전역을 했죠. 1932년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난 신상사는 양복집을 운영하는 부친 아래 꽤나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일본인 선생한테 심한 체벌을 받게 됩니다.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된 신상사는 성인이 될 무렵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렇게 6.25 전쟁까지 마친 신상사는 전쟁 중에 다리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역을 결심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지낼 때 어떻게 하면 무리를 움직이며 남자가 끈끈하게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신상사만의 스타일로 훗날 거대 조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질서가 잡혀 있으니 호남에서 올라온 김태촌과 조양은의 조직력은 비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 이화룡이야. 피하게도 좀 놀았었지. 평양 박치기 또는 이북에서 남한의 김두한 정도의 실력자로 불리는 인물인데, 이런 이화룡을 명동 한복판에서 때려잡겠다고 신상사는 명동 전체를 돌아다니며 찾았습니다. 마침 이화룡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때려 눕혔으나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화룡과 닮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화룡은 전쟁을 선포하죠. 이화룡 아래 중간 보스 이영복은 신상사파를 공격했고, 신상사파는 다시 이영복을 공격했습니다. 마지막은 이화룡의 지인의 권유로 화해하고 형 동생으로 지내기로 합니다. 이후에 신상사는 명동파와 별개로 별도의 독자적 세력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신상사파를 명동파의 일개 조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넌 정말 잘못 걸렸어. 아주 잘못 걸렸어. 내가 바로 오상사야 임마! 자서전 주먹으로 꽃을 꺾으랴에서 밝힌 신상사의 싸움 실력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했고, 지금의 격투기와 실전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길거리 룰에서 규칙은 없다. 박치기, 발차기, 급소공격, 자신은 타고난 발차기, 그리고 번개같이 빠른 선제공격,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력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어릴 적부터 여러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키 178cm, 80kg 정도의 복싱, 유도, 태권도를 배운 사람을 당시 일반인이 이길 재간은 없었을 겁니다. 실제 목격자들은 1대1 대결이 아니라 그냥 구타 수준이라고 하네요. 아오마스는 김두한의 부하였지만, 김두한이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이정재와 언성을 높이고 있을 무렵 종로는 아오마스가 맡게 되죠. 1955년 신상사는 종로 조직원 5명에게 구타를 당한 김은규라는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때 김은규는 저를 받아주시오. 나에게 아오마스를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오. 분해서 안 되겠습니다. 신상사는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김은규의 부탁을 듣습니다. 당시 종로를 쥐고 있었던 아오마스를 찾아가 구타를 합니다. 실력이 비슷했더라면 주고받았을 것인데 아오마스가 밀리게 되고, 도망치던 아오마스는 2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때 아오마스는 다리 부상을 입습니다. 대구에서 상경한 맨손 주먹 1인자라고 불리는 조창조는 사보이 호텔 사건 이후 조양은과 3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조창조가 그때 느낀 심정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평상시 숨어있던 신상사파의 방대한 세력이 드러났고, 힘으로도 돈으로도 신상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 신상사의 조직이 이 정도로 큰지 처음 알았다. 김태촌이 나랑 영화 한 편 찍자. 장르는 복수극으로. 신상사의 오더에 김태촌은 오종철을 은퇴시켰고, 그 이후에는 조양은과 조창조가 신상사에게 항복을 합니다. 조창조가 말하기를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선처를 부탁하며 맞아 죽을 각오로 찾아왔습니다. 아까 이런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신상사는 쿨하게 용서했습니다. 이 사건 계기로 조양은과 김태촌이 유명해졌고, 김태촌과 조양은은 두목이 됩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한데 시라소니를 직접 본 인물로 유명합니다. 시라소니의 몸통 자체가 두꺼운 사람이고 주먹이 일반 남성의 2배라고 밝혔습니다. 이마는 울퉁불퉁한데 이게 다 박치기를 많이 해서 생긴 흉터라고 합니다. 이쪽 세계에서 어떤 자서전을 보더라도 시라소니만큼은 그냥 신적인 존재로 표현되는데 사실인가? 라는 물음에 신상현은 그 양반 건들면 안 된다. 아마 이정재도 알았을 겁니다. 린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시라소니는 언제 어디서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술집에서도 양말을 벗고 술을 먹는다고 하죠. 돌발 상황에 미끄러지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으나 각종 경조사에 참여하며 세력을 과시하고 다니는데 칠성파 두목 이광환과는 다르게 2발로 잘 걷고 건강하다고 하죠. 다음 편은 권도의 창시자이자 피니스 박이라고 불리는 불사조 박현성의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